안녕하세요, 묘길상입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 올리면서 얘기했던 영어 관련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호주에 왔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를 목표로 해서들 많이 오시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뭐 학생 비자는 말할 필요 없이 이제 호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혹은 영어를 경험하기 위해 많이들 오세요. 근데 주로 영어를 성공해서 가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없다라는 게 한 90% 이상은 성공하지 못하고 가요. 많은 분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오시냐면 영어를, 그러니까 외국인과 막힘없이 소통하는데 의미를 많이 두죠. 그리고 워킹홀리 데이 비자든 학생 비자든 그런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가거나 호주에 있거나 했을 때 취업에 도움되는 영어 같은 걸 많이 찾으세요. 제가 여기서 살면서 그리고 제가 겪어봤던 것들 위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이제 처음 호주를 선택한 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영어를 배워서 전 처음에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취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비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가 1년 뒤 끝난 뒤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또 1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 비자, 이제 457 비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준비해서 이제 영주권을 따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영주권을 따고 뭐 워킹 홀리 비자도 있고 학생 비자도 있고 경험해 보면서 결론적으로 정착한 계기가 영어를 잘해서는 아니었어요. 운 좋게 좋은 분을 만났고 운 좋게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던 원동력은 학생 비자 때 조금 배웠던 영어 실력을 시작으로 이제 주로 메인은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여기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영어를 잘하고 싶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서 많은 분이라 하면 여기 살고 계신 분들, 여기 머물다 가신 분들, 저랑 공부 같이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가 주로 아쉽게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 결론된 게 호주에 있으면서 갑의 영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의뢰의 영어를 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의 영어는 한마디로 추격하면 돈 쓰는 영어예요. 돈 쓰는 영어. 우리가 식당을 가도요. 영어 한마디 못해도요. 메뉴판 보고 this one 하면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돈 내는 학교를 가도요. 많이 도와줍니다. 들으려고 노력을 해주고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라고 해준다라는 거예요. 돈 쓰는 영어는 영어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호주에서 물건 사는 거, 핸드폰 개통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쓰는 영어의 어려움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의뢰 영어는 무엇이냐? 내가 아쉬운 영어예요. 내가 아쉬우려면 뭘 해야 돼요? 반대 입장 되는 거예요. 돈 쓰는 영어의 반대는 뭘까요? 돈을 버는 영어예요. 호주에 계시면 음, 뭐 돈이 많으셔서 무한정 쓴다 그러면 걱정이 없지만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생활비에 보태건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들 하시는데 돈 버는 영어를 쓰는 경우 잘 없습니다. 다들 한국말 쓰는 데 가요. 한국말 쓰는 곳. 그러니까 여기 호주에 있는 한국 식당이라든지 여기 호주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영어를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떤 가게를 가도요, 한국말 못하는 외국인이 일하는 거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못하는 어떤 직원을 절대 뽑지 않습니다. 호주인을 상대하러 하는 곳은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주로 몸 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호주인과 일한다 그러면 주로 몸 쓰는 일이에요. 어떤 거냐? 호텔에서 이런 허스피탈리티, 베드 정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청소하는 거. 그리고 호주 슈퍼마켓에서 청소하는 거.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하는 거. 접시 닦는 거.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본인의 삶에. 그래서 처음부터 돈 버는 영어를 할 수는 없어요. 꼭 호주에 오시게 되면 한 번쯤은 영어 학원회를 2달에서 3달 정도는 무조건 다니세요.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할수록 좋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안 했는데 호주 한다고 갑자기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아직 호주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충분히 영어 영문법이나 호주에서 공부하는 교재들은 인터넷만 검색해도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구매를 하셔서 기초 작문 정도는 하세요. 그리고 제가 호주 영어 학원을 2~3달 정도 다니라고 꼭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고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영어 학원을 갔더니 한국 사람이 뭐 10명이면 3명이 있고, 일본 사람이 3명이 있고, 중국 사람이 3명이 있고, 저 스페인이나 남미에서 온 사람 1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클래스 안에서는 영어만 써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호주 사람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호주 오면 호주 친구 많이 생길 것 같죠? 안 생깁니다. 말 못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생겨요? 본인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은 한국말을 못하는 영어 친구 있어요? 한국말을 배우러 왔어요, 한국에.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걸 들어줘요? 그리고 누가 그걸 정정해 줍니까? 그런 환상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학원 2~3달 동안 할 건 뭐냐? 영어를 막 자유자재로 쓰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최소한 입은 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친구들과 함께 이런 다른 뭐 바를 간다라든지, 어디 뭐 소풍을 간다라든지, 어디 여행을 다닐 거 아니에요. 호주 온 초기엔 다 영어를 다니니까. 이제 그때 같은 경우 영어를 쓸 기회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여기서 학교를 갈 수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들이 일자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영어학원은 꼭 다니세요. 그리고 목표는 항상 의뢰 영어를 쓰는 곳을 목표를 항상 삼으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긴장을 엄청 해요. 한 달 정도 되면, 1개월 정도에서는 긴장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 방에서 책 펴놓고, 뭐 저도 그랬습니다. 한 달 정도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한 2달, 3달 딱 언제 딱 편해지냐면 3개월 정도 지났고요. 학원 마칠 때쯤. 거기다가 알바까지 구했어요. 근데 이건 100% 한국인 관련, 영어가 필요 없는 일이에요. 이때쯤 되면은 주위들로 보니까 다 안 하거든요. 다 자기 같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도전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항상 생각하세요. 자기가 호주에 왜 왔는지. 그리고 알바가 구해지고 한국인 관련된 거 있다 보면 다들 뭐 또래가 비슷하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많이 놀잖아요. 펍도 가고 여기저기 많이들 가긴 하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한국인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뢰 영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꼭 하세요. 일을 한다는 건 중요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좀 궁핍했을 때, 그리고 경험이 없다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도움이 되니까 한국인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거, 호주에 온 이유. 영어를 잘한다.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 영어를 하자. 내가 아쉬운 영어. 이 목표를 삼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 다음 영상 해가지고 처음 시작은 영어 학원을 두세 달 다니시고요. 알바 구하고 영어 학원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더 와요. 세 달 정도 꼭 다니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영어로 가는 시작이고, 요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의뢰 영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쉬운 영어, 돈 버는 영어. 제가 조만간 그거 관련해서 영상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